실패하는 경우들은 어떻게 되며 그 실패한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. 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임플란트를 재수술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힘들게 수술을 해서 잘 쓰시면 좋은데, 그래도 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, 또 사람의 몸에 하는 거다 보니까 100%라는 건 없겠죠.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고, 실패하는 경우들은 어떻게 되며 그 실패한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나서 바로 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너무 많이 붓고 고름이 나와요, 혹은 흔들려요, 이런 조기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면 빨리 제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재식립을 바로 하든지, 아니면 좀 염증이 가라앉을 동안 조금 기다렸다가 재수술을 하든지,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조기에 생긴 부작용이 아니라면 임플란트 보철물에 생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처음에 시술해서 1, 2년간은 잘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철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임플란트 뿌리 말고 위에 해준 그 보철물에 깨진다든지 혹은 흔들린다든지,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임플란트는 뿌리 부분과 위에 보철물 부분을 나사로 연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나사가 좀 쓰다 보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아주 초기에는 잘 안 생기지만 환자분들 식사 습관에 따라서 질긴 식사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다 그러면, 특히 하나짜리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몇 년 안에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. 단순히 그냥 임플란트 나사가 흔들리는, 나사가 풀린 경우라면 치과에 오셔서 나사를 다시 잘 조이고 해놓고 쓰시면 되고요. 그게 아니고 이제 보철물이 깨지거나 부서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아주 조금 부서졌다 그러면 다듬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. 그게 아니고 좀 많은 부분이 깨졌다 그러면 이 상부의 보철물 부분을 다시 제거하고 새 걸로 갖다 끼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보철물의 문제가 아니라 임플란트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. 임플란트가 뼈에 심겨져 있는 길이를 보통 한 10mm 정도 봐요. 10mm 정도 저희가 깊이로 심는데, 이 뼈가 상부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흡수가 돼요. 조금씩은, 원래 우리 치아에 있던 뼈도 조금씩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내려가는 정도는 정상적이라고 봐요. 근데 그렇지 않고 평평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만 뼈가 좀 빨리 내려간다 그러면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. 조금 내려갔을 때는 임플란트 뿌리도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. 뭐 잇몸 치료 하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해보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. 그렇게 치료를 한두 번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뼈가 내려간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. 왜냐하면 다음에 뼈가 너무 임플란트 뿌리 끝까지 다 내려가서 뼈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다시 할 수도 없게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뼈가 염증 때문에 녹아가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, 그러면 시도를 처음엔 해보는 게 맞겠고요. 그게 시도를 해봤는데도 계속 뼈가 내려가고 염증이 계속 된다면 새로 한번 임플란트를 시도해보기 위해서 너무 끝까지 완전히 정말 임플란트가 빠질 때까지 두는 것보다는 조기에 어느 정도 좀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그 망가진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주변에 좀 염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당일에 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고요. 내 치아를, 염증 있던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좀 아문 시간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두세 달 정도 지나서 염증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